네, 오늘 이 시간은 예비군 육성지원 규칙에 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지원 규칙 제목은 그냥 1조서부터 그냥 끝까지 외우세요. 뭐 딱히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게 없고 조별로 제목을 외우시고 어디까지가 지역인지 어디서부터가 직장인지 그 정도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육성지원 규칙에서 재량 규정 3개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세요. 즉 요 3개를 말하는 거죠. 일단 내용만 들어놓으세요. 내조변 전일 취소 있다. 완종 정산 검사 있다. 그리고 간필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강제로 잡으세요. 여기서 내조변 전일 취소 있다고 완종 정산 검사 있다는 과거에 그 강제 규정으로 출제돼 가지고 많이들 틀렸어요. 고수다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난번부터 제가 말투 조심합시다 라고 하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 시험을 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시험 보다가 이게 말이었나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 당시도 일단 그 내용보다는 용어만 숙지를 해놔라. 그래서 이말군 정산서 다이말 체제 그 부분을 숙지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따 가면은 중기계획에서 수임장이 계획연도 동안에 목표를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예하 군부대장한테 알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2월 말까지 군부대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말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지원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검사를 지자체장이 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이. 근데 이때 그 서류와 정산서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라 해서 다이말 체제. 자, 여기서만 이제 말로 나온다. 나머지는 다 말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험에 말일이냐 말이냐 이걸 가지고 오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 문제 풀면서 순간 헷갈립니다. 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단 상황형에서 밑에 2월 말도 주고 2월 말일도 주면 여러분들 미치죠. 그때는 정말 이런 거 구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애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거 있죠. 의회에 딱 한 번 등장한다. 이거 정말 고수다예요. 다 협의회인데 여기서만 의회가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좀 미리 살피고 가면은 수임장이 이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과 이 예산안 편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이때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편의심, 자설하는 등 협조해야 될 사람은 누구? 수임장 할 때 지방의회가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협의회로 나온다. 그 점을 좀 주의하십시오.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자, 목적입니다. 목적. 1조 목적. 이 규칙은 14조의 3, 법 시행령 32조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처음 설명할 때 목적을 모둠으로 출제한 적이 있다. 이때 이 목적이 여기서도 출제가 됐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14조의 3이 맞는지 법 시행령 32조가 맞는지에 눈이 꽂혀가지고 굉장히 갈등하다가 2번, 3번, 4번 문제를 주고 썼다. 한마디로. 그 정도를 지금 기억하시고요. 자, 정의는 하여튼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출이다. 다출. 거의 뭐 출제가 많이 된다. 출제되면은 딱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육성과 지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능력을 뭐 이걸 가지고 안능 최고도로 잡으셔서 안능 최고도 뒤에까지 단어를 잡고 싶으면 지발. 그래서 안능 최고도 지발. 예비군 지원이란 6인보 행제역으로 잡아놓으세요. 하여튼 출제되면 거의 바꿉니다. 적용 3조 적용 범위는 일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출제해가지고 뭐 오답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었나? 국가기관이었나? 여기에 또 눈이 꽂혀요. 우리 과목은 무조건 의문점이 드는 단어, 즉 어떤 단어가 눈에 꽂히는 순간 그 문제는 틀립니다. 영락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모의고사 푸셔보시면 아시지만 아니 평상시 그렇게 봐도 보이지도 않던 단어가 그날따라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영락 없이 나중에 답을 맞춰보면 틀렸다. 그래서 이 우리 시험은 그냥 물 흐르듯이 쭉쭉 지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강의하려면요 핵심적인 것만 똑똑 찝어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하여튼 우리 과목 시험 자체가 어떤 단어에 눈에 하나 꽂히면은 그 순간 그 문제는 하여튼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조 육성지원 책임. 이거는 뭐 거의 매번 연결형으로 출제가 된다. 원칙형의 경우에는 2호 이 각급 국가기관의 장을 거의 뭐 중앙장, 지자체장, 국장관, 직장장, 수임장 뭐 등등으로 거의 매번 바꿔야 된다. 연결형으로 가도 또 그렇습니다. 연결형이 이제 문제 출제 유형 한번 볼까요? 출제형 보면은 이렇게 박스 주고요.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각급 중앙행정기관이 있지도 않죠. 지자체장은 뭐 하고 직장예비군 직장장은 뭘 하고 통합직장장은 뭐 하고 이거를 연결형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두 개 박스로 주고 이렇게 밑에 보기를 주고 연결형을 시켜요. 거의 뭐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장관의 육성지원 책임이고요. 지난번에 육성지원 설명드릴 때 국지직 그랬는데 육성지원에 가면은 국방부 장관이 추가된다고 해서 국지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정책의 총괄과 사업의 시행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각급 국가기관의 장은요, 하여튼 많이 바꾸지만은 육성만 하는 거예요. 육성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상호협조 지원과 기관단체, 기업체,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 여기선 육성 지원으로 바꿨을까 봐도 여러분들이 또 눈이 가요. 그래서 성상협지 하십시오. 성상협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역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이게 고수다예요. 갑자기 기업체, 직장 및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못 찾습니다. 반대로 3호는 찌찌라고 잡으십시오. 찌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은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역 및 직장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못 잡습니다.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찌찌 하고 꼭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4호는 이게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 답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예문을 보면서 숙지를 좀 하겠습니다. 4호는요, 두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직장장과 통합 직장. 통합되어 있는 모든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모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장이나 통합 직장장이나 직장에 그 속해 있는 직장장이나 다 자기 소속 직장 예비군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통합 직장의 모든 통합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직장장들, 개별 직장장들이 있죠. 개별 직장장이 통합 직장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속권만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낼 때 자기 소속 직장 예비군 지원, 직장 예비군에 해당되는 돈만 내라. 그 뜻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직장장을 수행군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직장장 엄청 많이들 틀렸어요. 또 통합 직장 예비군의 육성 지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통합 직장 내에 자기 직장 것만 돈을 내라는 얘기예요. 남의 직장 것까지 돈 내지 말라는 뜻이고, 또는 뭐 편성된 모든 직장.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고수다 중에 상당히 초고수다라고 보세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못 골라냅니다. 이거. 자, 다음은 2장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여기서 뭐 지역예비군이냐 직장예비군이냐 너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뭐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6조 육성만 심의위원회 이거 잡으십시오. 이 출제 요령은 원칙형으로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되는데, 연결형으로 출제가 되면은 지가 단독으로 연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쪽에 육성지원상, 예비군 육성지원상 기억나시나요? 사작물, 훈시, 짝관, 급수통의 작물전, 사유홍필 여기에 포함이 되거나, 협의회 심의상,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전시 시선차, 작가급식, 짝군에 참가한 사유, 발령 전파, 통합직장 육성 지원, 산업단지만, 그리고 2명 안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섞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연도계획에 수임장 심의 의결사항에 필규욱이라는 거고 또 섞여요. 근데 여기서 이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원 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죠. 근데 여기서는요. 지원 사업이 그냥 맹우선순위죠.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아주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섞이는 부분은 통합직장 육성지원의 회칙이 있어요. 회칙. 이게 기계, 방금, 예관지시, 지원, 보독인데 이 부분하고 가장 많이 섞여요. 이게. 여기를 출제할 때 얘네들이 여기 낑겨 들어와요. 이 5가지 사항에. 즉 얘네들이 뭐냐면은 부대 계획 추진 중요, 부대 계획 추진 중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계방금 예관지시 지원 보도국에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여기 부대 계획 추진 중요 잡고 여긴 기계방금 예관지시 지원 보도국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곤란해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육성지원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육성만 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성만 심의로 잡으세요. 이것도 시험보다 육성지원심의 아니었나 하면은 이 문제도 틀립니다. 자, 1항은 육성만 심의를 두는 목적, 2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3항은 위원회 구성 인원, 4항 위원회 간사. 다 중요합니다.
자, 1항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볼까요? 1항은 육성만 심의를 두는 목적. 그러면 수임장 소속으로 육성만 심의를 둔다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는 뭐 수임군부대 본부 소속으로. 자,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 잡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죠. 뭐 중요합니다. 재량 규정 3개, 내조변 전일 취소 있다, 완종 정산 검사 있다, 간필처 있다. 이 중에서 1항과 2항 이 2개가 강제 규정으로 출제돼 가지고 많이 틀렸다. 이거 외에 나머지 다 강제 규정이다. 이렇게 다시 잡으시고요. 자, 위원회는 말씀드렸죠. 부대 계획 추진 중요. 이게 심의사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통합직장 회칙으로 잘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부대별 우선순위지 맹우선순위가 아니다. 연도계획 심의사항하고 구분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육성만 심의위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하면은 부대계획 추진 중요만 고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회칙이 들어와요. 지원 방법과 분담금 부과징수, 예관 지시, 지원 보도 이런 게 이제 낑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사망이 이제 이게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 이 숫자는 가로형으로도 나오고 또 덧셈으로도 나오고 올림차순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1포 70일 잡으십시오. 근데 이제 고수다 문제가 되면은 일명을 제외, 이건 잘 골라내는데 일명과 70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못 잡아내요. 그 다음에 7명에서 11명이라고 그랬죠. 일명을 포함해서.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아직 그 응용형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응용형이 출제돼 가지고 만약 이렇게 출제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부사단장과 인사정보작전 군수 격리참모로 구성하였고 간사는 동원참모로 이렇게 해서 임명하였다. 그러면 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죠. 오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동원참모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간사는 간사일 뿐입니다. 간사는 간사일 뿐이고 위원장과 위원은 7에서 11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비군 육성심의위원회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런 말 없어요. 특히 이 말은요. 이 말은 병역복과도 그렇고요. 또 저기 그 통방복과도 그렇고요. 각종 위원회마다 거의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육성만심의위원회 딱 갖다 붙이면은 여러분들 순간 이건 아마 아직 출제관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출제관들이 눈치채면은 이건 100%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사항은 이거는 고수다 문제가 아니라 다출이에요. 다출. 거의 매번 주는 오답이다. 즉 간사는 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간사는 예비군 담당 참모가 된다. 우리 그 전체 법에서 간사가 나오는 횟수가 있는데 이 간사 나오는 횟수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안 하고요. 이 간사가 예비군 담당 참모가 된다. 이거를 영관장교가 된다, 격리책임장교가 된다. 뭐 하여튼 거의 뭐 나왔다 하면은 오답을 줍니다. 얘가 다출이다, 다출.
자, 다음 중기계획 보겠습니다. 중기계획. 중기계획은 일단 시간상 일단 끊었다 갈까요? 왜냐면 이게 중기계획하고 연도계획이 또 길어요. 또 직장이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또 전부 보시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 중기계획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고 나중에 중기계획과 연도계획을 보고 직장을 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강조드린 내용 잘 숙지하세요. 이상입니다.